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 파이앱 메인 화면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보시면요,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100일이 지났고요. 그동안 파이 네트워크가 준비해온 다양한 변화와 주요 진전 사항들을 정리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드리고요. 이에 맞춰서 관련 자료들도 함께 수집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이고요. 파이 재단은 여기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를 출범시켜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다음 세 가지인데요. 파이의 실사용 효용을 강화시키고 전 세계의 생산 활동을 파이 네트워크로 온보딩하는 것, 그리고 파이를 현실 세계에 통합하고 확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의 주요 투자 타깃을 삼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이의 광고 네트워크, 지갑, 결제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있는 프루티파이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루티파이 앱은 하나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파이 벤처스 출범과 함께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방식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게시가 되었고, 현재 지원 중이거나 이미 신청한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전 IBM 개발자였던 IQ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IQ는 수년 전부터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왔던 개발자이고요. 단순한 NFT나 코인 스왑 기능을 뛰어넘어서 덱스나 중앙화 거래소 연동뿐만이 아니라 개발 비용을 요하는 실질적인 메타버스 기술 구현을 위해서 투자처를 꾸준히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파이 벤처스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IQ는 본인의 프로젝트를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였고, 최근 그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청 과정과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는요, 전 파이 모더레이터가 되겠는데 바로 코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코지도 현재 다양한 파이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는 6월 중에 복수의 이 벤처 캐피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코지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를 보면요, 기업 전용 파이 결제 게이트웨이 앱이 되겠고요. 파이 비즈니스 온보딩 속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 명확한 회계 및 세무 목적에 맞는 재무제표 제공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 벤처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는 이미 지난 2024년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 앱 중 5개를 선정을 해서 소규모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파이 벤처스는 지난번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확장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파이페스트에 관련해서 잠시 설명이 되었는데, 이번 2025년 파이디 3월 14일부터 파이 페스트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외부 연결성이 열리면서 이번에 상인들은 메인넷 블록체인 위에서 손쉽게 파이 결제를 처리를 할 수 있었고, 파이오니어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이 페스트에 등록된 판매자는 12만 5천 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 활성 판매자는 5만 8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맵 오브 파이라는 앱을 이용한 이용자는 18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용 후기는 4만 5천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참여를 하였고, 국경을 초월한 현상으로까지 성장시켰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기술, 트렌드, 이 규제 환경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립토 시장의 흐름을 읽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1년 전과 다르게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커져 나가고 있고, 모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지니어스 액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 월마트, 페이팔 등 대기업들도 잇따라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보수적이었던 한국조차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물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서 여러 대응책을 지금 마련 중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크립토 시장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 전반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는 이것이 최적이기 때문이고요. 실시간으로 이동이 되고 수수료도 매우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
아니면 파이와 같은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를 곧바로 결제에 쓰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가 취할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일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멀지 않은 미래 파이의 메인넷에 스테이블 코인의 온보딩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파이 블록체인 위에 탑재를 하고요. 이들 스테이블 코인 송금 결제 수수료를 파이로 지불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이의 역할 재정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제 전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양보를 하더라도 파이는 대신 블록체인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파이 생태계 내 수많은 DApp과 유틸리티를 뒷받침하면서 가치를 높여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이더리움 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가 사용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와 수수료 등은 모두 이더로 보상과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유틸리티나 담보 자산 모두 이더로 사용이 되고 있고, 거버넌스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산도 이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안 하고 이더로도 비상시에는 결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 미국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의 구매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 말은 스테이블 코인 가치 또한 타 자산에 비해서 구매력은 점점 낮아지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는 비트코인처럼 유통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디플레이션 자산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더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 못하겠죠. 또 최근에 XRP 같은 경우는 본래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설계된 코인이었지만 스테이블 코인 성장세에 맞춰서 이 리플 내에서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XRP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왔던 부분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양보를 하고, 대신 이 리플망을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고 더 큰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으므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을 할 시에는 이 수수료는 XRP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채택 시 이게 점점 확대될수록 XRP 수요도 수수료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파이 같은 경우 결제 전면은 미래 스테이블 코인에 양보를 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파이 블록체인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생태계에서 수많은 DApp과 유틸리티를 뒷받침하면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파이패스 같은 이벤트와 이 P2P를 통한 이 파이 결제 사례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블록체인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또 유사시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이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이 커뮤니티 전체에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패스트 이벤트 얘기가 나왔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요즘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이 도메인 경매 관련 데이터 정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총 입찰 건수가 12만 3천 건이고요. 입찰 참여자가 5만 7천 명, 입찰된 도메인 수가 6만 9천 개, 그리고 누적 입찰 파이 수가 300만 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 도메인 경매 데이터는요, 파이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 스캔 사이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찰된 파이가 약 300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약 165만 달러 정도의 입찰 규모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특히 유명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파이 도메인에 큰 입찰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테슬라.파이 또는 쿠팡.파이, 아마존.파이 등등 이런 도메인 이름에 큰 입찰가가 붙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코어팀에서 여러 차례 미리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유명 브랜드의 도메인을 노린 경우, 그리고 인기 문구를 선점하는 경우 이런 입찰이 두드러지면서 본래 목표인 실사용 가치가 가려지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메인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언제든 일방적으로 입찰이 취소가 될 수 있음을 또 언급을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미리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생태계 인터페이스 개선이나 네트워크 핵심 지표, 그리고 계정 보안이나 마이그레이션 지갑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을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업데이트들이 눈에 띄게 재미가 있다거나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모두 필수적인 개선 사항들이었고요, 의미 없는 업데이트들은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업데이트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파이투데이,
즉 6월 28일에는 이와 똑같은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파이2데이 6월 28일을 기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우려스러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뉴스가 나오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글들이 나왔을 때 그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파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패턴을 앞전에 2번이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파이2데이 이벤트에서도 매우 뻔한 뉴스들만 정리가 돼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코어팀에서 파이2데이를 앞두고 이런 정리 글들을 한번 발표를 해 주었기 때문에 파이2데이 이벤트에서는 조금 다른 업데이트를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파이2데이 때 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전히 파이2데이 이벤트에서는 어떤 업데이트들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이런 정리 글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파이2데이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어팀은 현재 파이2데이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 매우 바쁘다라는 얘기, 코어팀과 개발자 채팅방에서 그 대화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발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무 큰 희망을 가지지도 말고 방심을 하지도 말고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